네, 2단원 설득과 문제 해결 동영상입니다. 2단원 설득과 문제 해결에서는 3개의 소단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은 내일에 사는 것이라는 수필과 두 번째 단원은 토론하는 거고요. 세 번째 단원이 논설문입니다. 그러니까 설득에 관련된 건 당연히 논설문이니까 세 번째 당연히 배우겠죠.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니까 당연히 두 번째 단원에 토론이 들어가 있겠죠. 첫 번째, 내 마음은 내일에 사는 것이라는 수필은 이 수필 내용이 어떤 독서를 통해서 자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에 이 소단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동영상은 1단원 마음은 내일에 사는 것이라는 수필을 중심으로 정리를 먼저 하고요. 2단원은 토론이니까 요거는 1차 지필평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기말고사를 끝내놓고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단원 기초과학의 진정한 가치라는 논설문은 또 다른 동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먼저 마음은 내일에 사는 것 잠깐 볼게요. 잠깐만요. 생각력이라는 것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. 비가 올 때 듣고 싶은 음악, 기운 내고 싶을 때 듣고 싶은 음악, 슬플 때 듣고 싶은 음악, 아니면 즐거울 때 듣고 싶은 음악 뭐 이런 거 정리할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이 기운 내고 싶을 때나 슬플 때라는 것이 나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럴 때 나는 이런 음악을 듣고 해결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. 이럴 때 이런 책, 뭐 나는 굉장히 뭐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책을 본다. 난 굉장히 뭐 슬플 때 뭘 본다. 뭐 이런 거 있잖아. 이것 또한 여기서 하나의 문제고 그 문제를 나는 책으로 해결한다라는 걸로 문제와 문제 해결에 관련된 걸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. 실제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좋겠지. 비가 올 때는 비스트 비가 오는 날을 듣고 싶대요. 선생님은 비가 올 때는 이문세의 비 내리는 거리에서 이 노래가 떠오르죠. Anyway,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의 독서를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. 글을 읽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글자를 읽는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지금 읽었던 글이 지금의 문제는 도움이 안 될지는 몰라도 읽어놓았던 것이 내 머릿속에 있던 것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독서라는 것은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먼저 내 마음은 내일에 산다. 마음은 지금 오늘 사는 게 아니라 내일 산대. 무슨 의미인지 선생님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. 이 글은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의 종류가 뭐라고요? 수필입니다. 수필은 짜임이 어떻게 될까요? 처음, 중간, 끝으로 되어 있겠죠. 먼저 처음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초점을 맞춰보죠. 이렇게 하면 초점이 맞춰지나요? 네. 어린 시절 시골 이발소에서 우연히 보았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러시아 시인 푸스킨의 시라는 것을 안 것은 고등학교였다. 여러분 아직도 모르셨죠? 방금 알았습니다. 고등학교 때. 그때 나는 그것이 시라는 것에 놀랐고 그 시가 우리나라 시인의 시가 아니라 것에 더 놀랐다. 그냥 지나쳤던 그 시가 대문호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작가란 뜻이에요. 대단한 작가. 그런 대단한 작가 톨스토이가 러시아 문학의 가장 위대한 주인이라고 했던 그 칭호를 서슴없이 바친 푸스킨이라는 사람의 시라는 거죠. 이게 더 놀랐다는 겁니다. 자기는 톨스토이도 굉장히 존경하고 정말 대문호고 대작가고 멋진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 멋진 톨스토이가 러시아 문학의 위대한 주인은 바로 푸스킨이라고 했고 그 푸스킨의 시가 뭐야?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였다는 거지. 꼭 더 놀랐다는 거지. 그 충격 때문인지 나는 대학에 입학하고부터 그 시에 매혹당하고 말았다. 완전 빠져버렸다는 겁니다. 푸시킨의 시를 접하고 나는 매혹당했다. 여러분은 어떤 시를 읽고 매혹당하셨습니까? 이번 시 수업을 통해서 매혹당한 것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영어로 번역이야. 영역. 왜냐하면 이 푸스킨 러시아 사람이니까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지. 원래 그건 뭐였을까? 러시아로 써져있겠지. 영어로 번역된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때 영역이 된
영어로 번역이 된 그 시를 만났던 것이다. Though life is to cheat you로 영역이 되었다. 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life is 인생이 to cheat you 너를 속일지라도 이런 뜻 그대로네요. 로 영역되었다. 그 시를 만났을 때가 1962년이었답니다. 나는 옛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 그 시를 늘 끼고 다녔다. 그때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시가 좋아서 외웠지만 1975년 번역 출간된 세계 신선 27권을 본 후에야 그 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. 그전에는 그냥 시가 멋지다라고만 생각했는데 1975년에 출간된 이 시인선, 이 푸스킨 말고 여러 시인들의 그런 27권을 본 다음에 제대로 뭐를 이해하게 됐냐면 푸스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동안 1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나도 삶이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. 물론 시선진만이 아니라 그 10년이란 세월 동안 나도 살면서 삶이란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았기 때문이래요. 그래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. 내가 몇 번이나 삶에 속아 슬퍼하고 분노하고 난 뒤에 삶이 사람을 속인다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다. 요까지가 처음 부분입니다. 처음 부분의 내용 뭘까요? 이 시와 관련된 경험을 짧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.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를 통한 자신의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.